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울경 경선 일정이 다가오는 데다 코로나19 탓에 대리전 양상을 떼면서 대선 예비 후보들을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대부분 공원이 보존될 예정인데 일부에선 아파트를 짓는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6명으로 추석 연휴에 급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동량 증가로 인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소속 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술을 마시고 교통 사망 사고까지 냈습니다. 최근 경남에선 각 정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을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울경 경선이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 탓에 대선 경선이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새 과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경남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 때맞춰 경남 지역 장애인과 여성, 청년, 노인 등 만여 명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9일 경남의 지역위원장 5명이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와 유대감을 이낙연 후보에게서 확인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같은 시각 국립 3.15 민주묘지 앞에서는 창원 마산 지역 전현직 시도위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불의에 당당하게 맞선 윤석열 예비후보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달 경남 지역 교수연구자와 전현직 시군 도의원 등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경남 보수단체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민 경선이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예비후보들마다 지지선언을 통한 새 가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각 정당마다 독주하는 예비후보가 없다 보니 지지선언을 통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또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져 전현직 의원들의 줄서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울경 지상파 8개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열리며 MBC 경남은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토론회에는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5명 후보가 참석해 부울경과 관련한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부울경과 관련된 나의 명장면을 제시하며 상호 토론을 이어갑니다.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경남에서는 대부분 이런 공원들을 보존하기로 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효과와 그 과제는 무엇인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장제공원입니다. 공원 부지로 20년 넘게 방치됐던 23만 제곱미터의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아파트 790여 세대가 이달 안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 124만 제곱미터의 10분의 1인 11만 2천 제곱미터에는 아파트 1,900여 세대가, 나머지 면적에는 파크 골프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섭니다. 성산구 대산공원 95만 6천 제곱미터에는 아파트 1,700여 세대를 비롯해 나무 전망대와 주제별 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모두 민간이 70%는 공원 조성 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터엔 주거시설을 짓는 민간 특례 사업 지역입니다. 주택이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규 대량 공급을 통해서 경남의 일몰 대산공원 165곳 가운데 107곳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58곳은 해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 대상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창원시와 김해시가 먼저 2,8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해 일몰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공원 사업에선 투자할 때에는 지방채 부분에 대한 이자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확보, 보상 갈등, 보존 논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 터전을 뺏어가면서 이주대책도 안 세워주면서 무조건 사업만 추진하겠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과열된 아파트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거라는 기대 속에 일몰제 시행이 도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도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현재 대곡의 경우 가시거리가 180m, 합천은 200m, 산청은 3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요.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7도, 진주는 14도를 나타내고요. 창원, 진주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낮부터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이 14도, 밀양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7도, 양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3도, 산청은 14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5도, 합천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경남에는 3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되면서 추석 연휴 동안 확진자가 급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의 이동량 증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선제 검사와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36명, 지역별로는 창원 11명, 양산, 김해 각 10명, 거제 2명, 통영, 창녕, 합천 각 1명입니다. 양산 확진자 10명은 양산 소재의 의료기관 관련으로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석 연휴 이동량이 증가한 만큼 확진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신속한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한 경상남도는 현재 43.2%인 접종 완료율을 10월 말까지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한 선제 접종도 추진 중입니다. 확진 환자의 중증화율은 2.6%이지만 1차 접종자의 경우는 1%, 완전 접종자의 경우는 0.6%로 크게 낮아져서 진주시는 관내 5개 공원에만 적용하던 밤 10시 이후 취식 금지를 강 둔치와 광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또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선제 검사 실태와 백신 접종 기간 점검 강화를 통해 추석 뒤 확산세 막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소속 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해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야 할 김해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일탈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흥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 지난달 20일 밤 9시쯤 김해시 복지재단 소속 직원인 A씨가 차로 변경을 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2km 이상을 달아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출발하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2차 사고를 낸 다음 중앙선 부근에 차량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가 달아난 이유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6%. 김해 내외동에서 회사 동료들하고 1차로 회식 후에 본인 차에 오가지고 본인이 직접 시동을 켠 후에 직접 출발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A씨가 사고를 내기 전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같은 재단 소속 상사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해시 거리두기는 4단계로 저녁 6시 이후 3명이 회식을 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고 발생 사실 접수 후 당일 즉시 음주운전사고 비행위 지원에 대한 직계해제 처분을 통해서 금연 및 재수당 지급을 중지하였으며 김해시 복지재단은 이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비롯한 3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문화가 산책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남 무형문화재 제29호 소목장 보유자인 단원 정진호 선생의 작품 전시회가 소목의 멋과 은칠보 공예의 공감이란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전시회는 3층장과 경상도 반다지, 책장 등 정진호 소목장의 대표적인 작품과 함께 선생의 반세기 소목 인생을 담은 사방불 5층 목탑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의 9월 재즈나이트 공연 컬러리스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재즈 드러머와 피아니스트, 베이시스트로 구성된 컬러리스트 트리오가 출연해 기존의 트리오 구성과 다른 색다른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실내 공연의 형식과 격식을 깨트리고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공연이 진해에서 펼쳐집니다. 창원 시립교향악단 야외 팝스 콘서트가 28일 저녁 7시 30분 진해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해 문화재단이 마련한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 음악 선물이 28일 저녁 7시 30분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AM밴드와 앙상블 베리떼가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가요와 재즈, 영화 음악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이 오늘 오전 10시 통영 무전동 백동 스위트빌 정문에서 열립니다. 2022년 하동군 신규 사업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지회장 이취임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구 감소 위기 읍면 순회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 영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됩니다. 거창 수승대 명칭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가덕 신공항이 24시간 여객과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점 공항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으로 분류된 인천공항과는 달리 가덕 신공항은 제주 2공항과 김포 등 8개 공항과 함께 거점 공항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가덕 신공항을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계획하겠다며 계획 수립과 설계 등 과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최적의 공법을 발굴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합천군과 지역 언론 6곳이 공동 추진 중이던 여론조사가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문구 선정과 조사 기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부여 등 준비 과정이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일해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한 군민 여론은 연말쯤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송도군 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송 시장은 지난 2016년 11월 지인 2명에게서 각각 700만 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서 1심과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동군 공무원 A씨가 같은 부서의 간부 공무원 B씨로부터 수년 동안 명절 때 돈 각출과 폭언 협박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진주경찰서에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소인인 공무원 A씨를 조사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부 공무원 B씨는 다음 달 초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경남의 전통시장 영업점포 14,650곳 가운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곳은 18.2%인 2,665곳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에서 283건이 발생해 재산 피해액은 1,300억 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김해 삼정동 22북 인근과 거제 고현동 하이마트 앞 부근, 그리고 창원 상남동 회미리마트 앞 교차로 부근으로 각각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시 부원동 호계로 사거리 부근에서 17건, 창원시 가음정 사거리 부근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고성군 의회가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의회 일부 의원들은 최근 열린 원내회에서 수십억 원을 군비로 특정 세대에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집행부가 의회 논의 없이 발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혀 관련 조례안 처리에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직원 숙소 등으로 쓰고 있는 거제 옥림 옥포사원 아파트 단지 매각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복지 축소와 대안 없는 일방적인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